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집값 폭락으로 기다리기만 해도 로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1년간 세계 경제지표에 따라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인버스, 달러, 금, 원화 적금 등 절대로 금지해야 할 것들과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축소 등 추가 규제 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번 현장을 알아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안 보면 땅치 후회한다. 지금 이 집이 너무나도 좋아서 막 매달려 있네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바로 이 영끌 다주택을 빗댄 사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죠. 1년간 투자 전망,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운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들인데 자꾸 오늘은 달라지겠지, 오늘은 달라지겠지, 아무 근거 없이. 자,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년간 투자 전망,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모든 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단 1년간 이런 경제 상황이 전개가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마 1년 갈 가능성이 커요. 물가 급등,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할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만. 경제 침체, 자, 이 순서에 의해서 경제가 위기가 터지든 침체가 지속이 되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산 폭락, 주식, 암호화폐 뭐 이런 것 등등등등 달러는 급등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부동산,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금지입니다. 지금 1년간으로 우선 국한시켜 놨어요. 고점 대비 40% 붕괴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20% 떨어진 것 같은데 추가로 1년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붕괴됩니다. 두 번째, 주식 아예 금지하세요. 금지. 물렸는데요. 물렸다면 좀 팔고 기다렸다가 더 떨어질 더 싸게 잡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코스피 1800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가상화폐 역시 금지입니다. 왜? 계속 지금 이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얘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지수라고는 하지만 1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고 다 전망을 하니까 가상화폐 1만 달러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인버스 2 곱하기. 자, 코덱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인버스는 이 코스피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할 때 오히려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먹는 게 인버스인데 그것도 2 곱하기죠. 당연히 얘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긍정적이고 이거는 해도 됩니다. 다만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좀 그렇고요. 현재 3,855원이에요.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가 아마 얘가 5,500까지는 치고 가지 않을까. 이번에 달러 긍정적입니다. 역시. 왜? 현재 1,433인데 분명히 상승장에 1,500대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물론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이게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금 긍정적입니다. 현재 1g당 네이버에서 보면 7.6만원으로 나와 있죠. 자, 올라가게 되면 이제 8만 이상으로 치고 갈 수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얘들이 더 가겠죠. 집값 대폭락 징조. 자, 해외 붕괴, 규제 해제, 각종 지표. 지금 집값이 그냥 폭락이 아니에요. 지금 대폭락하고 있고 징조도 뚜렷해요. 잠실 7억 뚝 공포 투매주집 집값 경착력 우려가 커진다. 자, SBS, BGS 나온 건데 해외 분기 미국 금리 인상발 1, 2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거예요. 경기 침체 하에서는 어떤 위험 자산도 뛰지 못합니다. 위험 자산, 특히 해외 집값, 주가, 암호 아주 난리가 나듯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외에 모든 화폐가 급락하는 바람에 특히 웬만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급증 추세예요.
해외가 붕괴된다. 이게 거의 80% 우리나라 부동산에 80%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7, 80에. 이게 무너지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 규제 해제?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해제. 이거 해제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일 것 같지만 얼마나 안 좋으면 정부가 해제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 해제한 다음에 더 폭락했어요. 또 재건축, 재개발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각종 규제 해제 더 폭락하고 있어요. 신혼이네 청년이네 뭐 세제 혜택 계속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매수를 안 하고 전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해제하는데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매수는 안 하고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각종 지표 이거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졌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수직으로. 이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실거래가가 추락하고 있어요. 지표 하락, 거래량이라든가 시세, 미분양 증가, 뭐 심리지수 이게 다 지금 지표가 안 좋아요. 30% 이상 폭락하는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저지선이 붕괴된 거예요. 지금 딱 버텨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버텨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를 것 같아요. 재건축 개편, 초과이익 환수제 이번에 발표된 거 정부가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짝이 됐습니다. 일단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이겠죠. 자, 재건축 부담금 평균이 반절로 줄었어요. 초과이익 1억 이하는 아예 면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1억은 면제다. 1억까지 초과이익 환수제 1억 내는 곳들은 면제인데 원래는 3천만 원까지가 면제였었어요. 상향돼 가지고 자 1억까지 면제. 이게 7천만 원 단위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0% 면제는 1억에서 1.7억, 20% 면제는 1.7억에서 2.4억, 7천만 원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죠. 30% 면제받는 곳은 2.4억에서 3.1억, 40% 면제는 3.1억에서 3.8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그 토해내는 금액에 대한 면제 비율이에요. 아파트 금액이 아니라. 자, 감면. 이번에는 면제가 아니라 감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자, 1주택자 최대 50%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1주택자분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처분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줬어요. 이게 집을 처분할 때. 자, 이익 6.4억. 자, 여러분들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토해내는 금액이 6.3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2.8억이에요. 꽤 많이 내죠. 6.3억에 대해서 2.8억을 토해내는 거야. 근데 앞으로 보세요. 향후 7,400만 원밖에 안 내요. 진짜 아예 그냥 내나 마나죠. 또 장기 특별공제를 받으면 3,700만 원. 이 6.3억이라는 이익이 초과이익이 생긴 것은 강남이에요. 강남.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2.8억까지 낸 건 정말 많이 내는 건데 앞으로 7,40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00만 원. 이건 뭐 제초안 폐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 갖고 뭐 울상? 자, 효과. 재건축 이익 환수 대폭 축소돼서 제초안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방 65%가 1억 미만입니다.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 납부 금액이 65% 이상은 지방이 다 65% 이상 1억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면제예요. 사실상. 고가 아파트도 큰 폭 면제. 제가 고가 아파트 여기 해줬잖아요. 이거 강남 기준이야. 재건축 활성화. 근데 이 재건축 활성화는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그게 변수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잘 들으세요. 부동산은 갈아타기만 잘해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마 자산이 안 늘어난 사람들은 일단 집을 매입 안 한 사람들이거나 좋지도 않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고 분당에서 수도권으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볼까요? 반대로 가야죠. 자, 이제 지금 하락 과정상 이건 갈아타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락 과정상 바닥에서 그냥 귀찮다 끝까지 보유한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최고가가 6억을 찍었는데 지금 아마 팔면 5억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5억이라고 보자고 일단 예로서. 그럼 마이너스 1억이네요. 자,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해야지. 지금 갈아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아타면 비싼 건 더 위험하니까. 자, 매도 후 현금 보유하면 이제 지금 팔았으니까 전세도 괜찮고 전월세도 괜찮고 월세도 괜찮아요. 다만 전세는 2년 이상 빠져야 하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다면 전월세나 월세로 들어가야죠. 자, 이제 최고가 12억 아파트를 잡아요. 이제 팔았으니까 12억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오우, 따뜻하네요. 진짜. 그쵸? 여기서 1억 손해보긴 했지만 아무튼 5억 가지고 6억 아파트를 매입해요. 그럼 얘가 18억까지 갈 거예요. 결국은 순수익이 12억인데 여기서 1억 손해봐서 11억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할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과정에서 매도하는 사람들, 바닥은 아니라도 최고가 6억 아파트가 하락 과정 5억이 아니라 이번에는 4억이 매도했다고 봐요. 2억을 손해봤네요. 자,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하겠죠. 이때는 전세하면 안 되겠죠. 도중이니까 전월세나 월세로 상황을 대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0억짜리 못 잡을 거예요. 아마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진 걸 잡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5억으로 올라가겠죠.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15억.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가 남느냐? 8억이 남아요. 아까 1억 차이였는데 3억이 벌어졌네요. 그래도 많이 먹네요. 8억이면. 이번에는 바닥에서라도 갈아타야 돼요. 최고가 6억 아파트가 이제 3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3억이네요. 매도 후에 바닥에서 곧바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제 바닥은 바로 갈아타야죠. 무슨 뭐 월세를 왜 가요? 이때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자, 최고가 8억 아파트. 이번에는 8억짜리밖에 못 잡아요. 8억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져 갖고 4억을 매입합니다. 그럼 얘가 결국은 12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 6억 정도 버는데 여기서 3억을 손해봤기 때문에 이제 5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끝까지 보유했어. 고집이 세죠. 나는 실거주니까 끝까지 이 아파트에서 뼈를 묻겠다. 자, 6억 아파트 3억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대로 보유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억이고 3억이죠. 매도 하지 않고 그냥 갈아타지 않고 보유합니다. 자, 최고가 6억 아파트 보유. 이제 3억 아파트가 6억 회복하고 9억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6억짜리 원래 6억이었으니까 3억의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왜 9억으로 갔으니까. 잘 보시면 지금 파는 사람은 11억을 벌 수 있고 왜?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억. 과정상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닥에서 갈아타더라도 5억을 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은 3억입니다. 이건 거의 진리예요. 진리. 어느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나요? 원희룡 60% 폭락시킨다. 의지 확고. 국토부 장관 집값 계산 서울 40%더 내려야 한다. 자, 40%가 더 내려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20% 빠졌으니까 대충 원희룡은 60% 집값을 폭락시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원희룡 60% 폭락시킨다. 40% 추가 하락. 60% 폭락. 현재 20% 하락했으니까 추가로 40% 하락하니까 뭐 15%면 55가 되겠죠.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서울이 PIR 규모가 18인데 15로 낮춰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40%를 떨어뜨려야 돼요. 2017년 6월 달에 10이었거든요. 15로 낮춘다면 2017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뜻입니다. PIR, 소득 대비 주택. 너무 지금 높으니까. 지금 집값 떨어뜨리려고 지금 원희룡이 하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 지금 도끼 품었습니다. 자, 270만 가구 엎친 데 덮친 지역으로 이 공급은 진행하겠다.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정상적 일정 진행. 주택공급 270만 원 진행. 과정상 문제. 원자재 올라가고 서울시와의 또 공조도 필요해요. 서울시와 지금 현재 안 좋아요. 사이가. 자, 문제점. 40% 추가 폭락은 공급 과잉 대폭락이다. 자, 여러분들 뭔 말이냐. 이렇게 떨어뜨리겠다고 했는데 공급 과잉하고 만나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3기 신도시 대폭락 된다 이거예요.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자, 거래 활성화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정상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제초안, 안전진단 벌써 이거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정비사업, 세금, 국민의 지침. 그래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건 국회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 버블 세븐, 서울, 수도권, 중대형 이런 것만 폭등했는데 이번에는 다 뛰었어요. 서울, 수도권, 지방 전체
모든 평형이 다 뛰었다고요. 자, 그 다음 10에서 300% 폭등했고,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서 2009년 정권 교체가 됐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강화됐죠. 자, 이때 보세요. 이때는 더 뛰었어요. 50에서 500% 폭등. 세상에. 분양 폭등. 분양도 많이 뛰었고, 정부 교체가 됐고, 정부 규제 강화 똑같네요. 자, 이제 대세 하락장을 비교해 봅시다. 2010에서 13년, 2022년에서 26년은 예측이에요. 자, 버블 7 폭락했는데 이제 서울 전체가 폭락할 거예요. 서울이 폭락했고, 수도권 폭락했고, 중대형 폭락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올랐던 곳들, 수도권 폭락, 지방 전체 폭락, 모든 평양 폭락. 이제 나는 조그마한 거니까 들 떨어지겠지. 안 그래요. 걔 많이 뛰었으면 걔는 대폭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에서 60% 폭락하고, 2기 신도시 미분양이 넘쳐났고, 정권 교체됐고, 정부 규제 완화. 이게 똑같습니다. 20에서 80% 폭락, 3기 미분양, 정권 교체됐고, 정부 규제 완화. 더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은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이제 근거 자료들.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보다 안 좋아요. 이게 올해고, 이게 2022년, 23년. 이게 내년이에요. 어때요? 막대 그래프 딱 보니까 내년이 훨씬 더 성장률이 낮죠.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코리아. 올해 2.8, 내년에는 2.2. 주로 이제 약간 개발도상국 좀 약간 못 사는 나라들이 성장률이 높기는 한데 내년에는 낮아졌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규모, 뭐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뭐 캐나다 이런 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년이 안 좋다는 이 말은 주가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상반기까지. 뭐 폭락을 떠나서 못 간다. 그럼 왜 투자합니까? 가상화폐 못 간다. 환율 더 떨어질 수 있다. 달러 대비 원화. 자, 미국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낮은데 중국이 더 심각해요. 보세요. 8포인트, 6포인트 뛰었던 중국이 2022년 거래량 심각. 예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22년 보세요. 이게 상당히 높게 거래됐던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3.6이 보여요.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더 없는 게 사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미분양?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세요. 거의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올라갑니다. 3기 신도시 분양하면. 재건축, 부담금 예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축소시켰다. 재건축 부담금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 강남 A단지. 자, 초과이익이 6억 3천인데 현재는 2억 8천이나 토해내는데 6억 3천 초과이익을 향후에 7,400만 원밖에 안 내고요. 그것도 10년 이상 부여하면 3,700만 원을 낸대요.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자, 그리고 부가 금액별로 보면은 면제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찔끔 내는 것도 상당수고. 자, 서울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여기 보시면 이 경기도 이 파란색도 보이죠. 경기, 서울, 인천이 다 망했어요. 지금 두 자리. 옛날에는 0.01, 0.02 그랬잖아요. 지금 0.31, 0.19, 0.27. 이거는 단순하게 0.27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 10 하세요. 10까지는 아니래도 5 하세요. 10%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뭐. 여기 보면 전국, 서울, 수도권, 인천, 세종, 경기, 대전, 뭐 울산 해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세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제 세종이 문제가 아니네요. 다른 데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쉿.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왜 난리 났냐? 큰일 났냐? 뭐 큰일 났다는 게 나쁜 뜻일까요? 자,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외 모든 경제 지표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상당수가 주가나 암호화폐, 상승 가치가 적은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함부로 잡지 말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